그러니까 인삼은 뭐 원기를 보한다, 비폐기를 보한다 다 볼 수 있고 백출이 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복령은 겸증, 비허에서 생긴 습체를 치료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겸증에 따라서 사군자탕은 변방이 만들어져요. 자, 사군자탕은 인삼백출에 복령이 들어가서 겸증인 습이 쌓여서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런 증상을 치료했다면 이렇게 복령 대신 건강을 넣으면 이중환이라는 처방이 돼요. 이 처방은 어떤 데 쓰느냐? 기운이 없었는데 양허로 발전한 거예요. 양허로. 기허와 양허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차이점 뭐죠? 양허가 되면 추위를 탄다든지 아랫배가 차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복령을 쓰기보다 내려주는 사하는 복령을 쓰기보다 건강으로 양기를 보호해주는 처방이 이중환이에요. 이 양기도 전반적인 양기라기보다는 비허, 비양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설사가 주된 증상이 되겠죠. 상한론에서도 태음증 처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태음증의 가장 중요한 게 한설이에요. 차가운 설사. 자, 어떻게 복령이 감초로 바뀌었나 잘 보세요. 이게 처방의 본질이에요. 인삼백출 감초가 본질이고 복령이 들어가는 자리가 슬랏이에요. 빈 슬랏. 여기 어떤 약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사군자 기본방의 성질이 바뀌어요. 여기다가 부자까지 넣게 되면 부자 이중탕이 돼요. 훨씬 심한 양어증을 치료하죠. 부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인삼백출을 빼버리면 어떤 처방이 될까요? 인삼백출을 빼버리면 사역탕이 돼요. 이 처방은 양기를 보호하긴 하는데 인삼백출이 없으니까 특별히 비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양어를 치료하는 처방이 사역탕이에요. 사역산이랑 헷갈리면 안 되죠. 사역산은 시오백작 지질감초죠. 이거는 기체를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이 처방은 응급약이에요. 쓰러졌다든지 협심증이 있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쓰러지려고 하고 현기증이 나고 손발이 차지면서 이런 아주 응급한 상황에 쓰는 약이 사역탕이에요. 요즘은 별로 쓸 일이 없겠죠. 자, 이중환에서 인삼백출을 빼면 사역탕이 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전반적인 양허, 심한 양허, 특히 심장에 들어가요. 부자가. 인삼백출이 들어가면 부자 이중탕이 돼요. 인삼백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낌이 오나요? 느낌을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사군자탕이에요. 복령이 들어갔어요. 복령을 빼고 건강을 넣으면 이중환이 돼요. 이중탕, 이중환 이렇게 하면 부자를 넣으면 부자 이중환이 돼요. 인삼탕이라고 하죠. 이중환은. 자, 삼부탕은 넘어가고요. 보증기탕은 환기로 대체했어요. 복령을. 그래서 인삼백출 복령감초 사군자탕이 아니라 인삼백출 환기감초예요. 자, 이 약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복령은 거습하죠. 건강은 온리. 웜 인테리어하죠. 환기는 뭐예요? 익기하죠. 익기라는 건 복이랑 못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요. 환기는 주로 사용하는 때가 기운이 빠졌을 때, 과로, 대병 후 아니면 여름철에 이렇게 기운이 손상됐을 때 그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방에서 뭐 레드불 같은 약이 뭐냐 하면 저는 환기를 얘기하고 싶네요. 그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삼계탕에 환기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환기는 기운을 끌어올려준다. 기를 보한다. 그러니까 기운이 처지고 숨이 짧아지고 이런 증상을 치료하고요. 여긴 시오승마 두 가지 약이 들어갔어요. 시오승마는 둘 다 위로 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시오, 승마 모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드시험에 다음 중 고혈압에 쓸 수 없는 약은 하면 시오, 승마, 환기, 인삼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면 시오, 승마를 일단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삼, 환기도 어떤 복이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혈압에 쓰면 안 되는 약일 수 있습니다. 뭐 임상적으로 제가 볼 때 환기와 승마가 기를 올려주는 약이고요. 시오는 기를 올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벤틸레이트 해주는
exterior, 그러니까 외감의 기를 밖으로 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호입니다. 시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양병을 치료하는 거죠. 소양병이란 게 뭐예요? 태양과 양명병 사이예요. 그래서 감기도 아니고 또 리증도 아닌 그런 상황에 해표하고 청렬하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약이 시호예요. 양명병은 청렬해서 치료하죠. 태양병은 발안해서 치료하죠. 발산, 해표. 시호는 발산과 해표를 모두 해요. 그래서 시호의 가장 큰 특징적인 인디케이션이 뭐죠? 기억하시죠? Alternating chills and fever잖아요. 그러니까 fever는 열은 양명 리증이고 chill, 오한은 태양 표증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 표증도 아니고 양명 리증도 아닌 그런 열증 상황을 치료하는 게 시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치를 치료하기 때문에 발산시키니까 기를 올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후대에 이룬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에 그렇게 구애될 필요는 없는데 시험은 또 그렇게 냅니다. 시호승마가 기를 올린다. 그러면 사군자탕에 복령 대신 환기로 대체하고 시호승마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칠싱킹, 기가 가라앉는 것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증기탕이에요. 이런 것들. 또 이 처방은 이동원 선생님이 만든 처방인데 이 시호를 넣은 이유가 본질적으로 피버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처방입니다. 이동원 선생님께서 보증기탕을 만든 이유는 기허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당귀도 그래서 열을 꺼주려고 촉촉하게 물을 부어주는 거고요. 여기 하나 더 처방이 약이 들어가는데 그건 진피예요. 진피는 어떤 증상을 치료할까요? 비기가 허해서 소화가 안 되고 막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본질과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처방은 이건 시호 얘기고요. 시호. 기허발열과 기함 그리고 중초기허 이 세 가지가 키 증상이에요. 기허발열의 특징적인 증상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침에 열이 심하다. 그 다음에 피부의 열감 이런 것들이 기허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후 발열 과로후 발열은 음어도 될 수 있고 기호도 될 수 있어요. 기함은 탈항, 자궁하수 이런 것들이고 중초기호는 식욕부진, 기단 이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이게 모두 보증기탕의 적응증이 됩니다. 역시 사군자탕에 복령을 환기로 대체하고 시호승마가 들어가서 기를 올려주고 또 시호가 열을 꺼주는 처방입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열을 꺼주는데 가장 좋은 한약이 시호예요. 열을 꺼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시호예요. 황금, 황현, 석고 이런 약이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열이 나요? 감기 걸려서 열이 나죠. 그때 뭐 먹어요? 에드빌 먹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호예요. 그래서 소시호탕을 열이 날 때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시호는 열을 꺼주는데 아주 좋은 약이다. 그 다음에 귀비탕 역시 사군자에 기반한 처방이에요. 인삼백실 복령감초 사군자가 다 들어갔죠. 거기다 황기가 추가됐습니다. 자, 아까는 보증기탕에 진피가 있었죠. 이번에는 목향이 들어갑니다. 방의 의미는 똑같죠. 이렇게 비기가 허하기 때문에 자꾸 체기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진피로 뚫어주든지 목향으로 뚫어주든지 사인으로 뚫어주든지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처방은 보기하면서 거습하고 또 기도 올려주죠. 이게 본질이에요. 거기다 산조인 용원육 원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기운이 너무 가라앉고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기허증과 함께 정신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출혈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커다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열망행이에요. 혈열망행은 이 동물들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벼를 훌쩍훌쩍 넘어가요. 왜냐하면 광란하거든요. 막 미쳐가지고. 이런 병리가 있고요. 두 번째 병리는 비불통혈이 있어요. 이거는 이 동물들과 관련이 없고요. 이 펜스가
군데군데 망가진 거예요. 왜 망가질까요? 원래 비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피가 다니는 길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기가 약하니까 이 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가 약하면 줄줄이 새요. 동물이 한두 마리씩 새요.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게 귀비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귀비탕에 적합한 자궁출혈, 생리, 부정기적 출혈, 양이 많지 않고요. 찔끔찔끔 계속 멈추지 않고요. 부정출혈이 있고 이런 데 쓰는 처방이 귀비탕입니다. 그거와 함께 산조인, 용원육, 원제가 들어가서 정신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귀비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가끔가다 교재에 이렇게 용량이 30g, 3g 이런 식으로 뚱딴지같이 당귀랑 원지만 엄청 작게 표현되어 있는 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귀랑 원지가 명나라 때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도량형을 썼어요. 원래 오리지널 처방에는 한 양씩 들어갔고요. 명나라 때 의학인문에는 한 돈씩 들어갔어요. 그걸 문자 그대로 쓰다 보니까 황계는 30g, 당귀는 3g이 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명나라 때 의학인문에는 모두 한 돈씩 같은 용량을 썼어요. 오리지널 처방, 재생방에도 같은 한 돈씩 같은 용량을 썼어요. 이런 교과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브라키단의 용량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같은 용량 쓰시면 돼요. 그게 귀비탕이에요. 귀비탕은 여성들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찔끔찔끔 자궁출혈에 아주 좋은 처방이에요. 그럼 왜 후대에 당귀를 더했을까요? 출혈이 있으니까 혈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귀를 넣은 거예요. 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싸하죠. 써봤더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감된 처방이 후대에 남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감 귀비탕에서 당귀와 원지를 넣은 처방으로 새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목담비 치자를 넣어서 소요산이 가미소요단이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귀비탕에 당귀 원지를 넣어서 가미귀비탕 이렇게 붙어지는 게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인데 재생방 당귀신법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귀비탕에 당귀 용환육을 넣은 의학인문 자체가 또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비탕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보기하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과서의 이 처방을 보기혈하는 처방으로 분류하는데 잘 모르고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스키도 용서를 해주죠.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몰라서 그래요. 벤스키가. 자, 인삼을 하나 넣어봅시다. 다음에 요거 뭐죠? 진피예요. 다음에 복령입니다. 다음에 백출. 진피 빼야죠. 감초. 이렇게 하면 사군자가 됐죠. 인삼, 백출, 감초, 복령. 이 복령이 와일드 카드예요. 얘 슬롯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처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건강으로 바꿨더니 이게 이중환이 되는 거예요. 이중환이 됐죠. 여기다 부자를 넣으면 부자 이중환이 됐어요. 그렇죠? 부자 이중환이 됐어요. 원래 복령이 있던 자리인데 건강이 들어가서 다른 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복령이죠. 사군자예요. 여기 건강이 들어가면 이중환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다 부자를 넣으면 부자 이중환이 됐어요. 자, 이거 다 빼버리고요. 다시 사군자탕에다 진피를 넣으면 이공산이라는 처방이 돼요. 소아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처방인데요. 왜 진피를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방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처방이 하나 들어가면 그래 진피가 넣고 싶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방제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소화기가 약해요. 비기가 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자꾸 채하겠죠. 그래서 진피를 넣은 거예요. 사군자 하나만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아이들 중에 비가 아주 허한 아이들은 진피만 딱 하나만 넣어서 써요. 이걸 이공산이라고 해요. 한글로 이공산이라고 써요. 여기다 목향까지 넣으면 전시이공산이 되는데요. 그건 빼고 요 전시이공산이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 반하예요. 반하까지 넣으면 어떤 처방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요 두 개를 한번 빼봅시다. 두 개. 아까 이중암에서 사역탕 만들 때도 인삼백주를 뺐잖아요. 인삼백주를 빼면 요 네 개의 처방 반하, 진피, 복령, 감초 이진탕이 돼요. 다시 인삼백주를 넣으면 인삼백출, 복령, 감초, 반하, 진피, 복령, 감초
이렇게 해서 육군자탕이 돼요. 다시 한번 예쁘게 좀 배치를 해볼까요? 자, 복룡감초가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복룡감초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다 반화진피를 넣으면 반화진피 복룡감초 이진탕이고요. 오른쪽에다 인삼과 백출을 넣으면 인삼, 백출, 감초, 복룡, 복룡감초 4군자탕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육군자탕이 됩니다. 육군자탕은 소화기가 허하면서 담까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아까 203보다 조금 더 역할이 강화됐죠. 그래서 이 처방은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특히 아이들이나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 냄새에 민감한 경우 그런 게 담이에요. 냄새에 민감하니까 자꾸 헛구역자로 억지로 먹이면 그런 상황이 담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목향사행까지 더하면 향사 육군자탕이 됩니다. 이건 왜 더했을까요? 진피의 역할을 강화한 거예요. 진피의 역할을. 그래서 행기 소도시키는 역할이 강화된 게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인삼백출 복룡감초에 진피가 들어가니까 이공산이 됐고요. 여기다 반화를 넣으면 육군자탕이 되고요. 여기다 목향을 넣으면 전시공산이 돼요. 자, 봐요. 이렇게 하면 전시공산, 이렇게 하면 육군자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래를 치는 건 아니에요. 전시공산은 육군자는 가래를, 그러니까 오심구토를 치료해요. 여기다 목향사항까지 넣어버리면 향사 육군자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령배출산 역시 사군자탕에 기반한 처방이에요. 자, 여기 사군자탕 보이시죠? 인삼백출 복룡감초입니다. 다른 처방들은 감초가 약간 뭐 2g, 많아야 3g 정도 들어가는데 적게는 1g, 뭐 어떤 경우는 뭐 5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처방은 9g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래 쓰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오래 쓰고 싶으면 감초의 용량을 뭐 2g 정도로 줄여주세요. 특징적으로 다른 처방들은 아까 황기 또 뭐 들어갔어요. 진피,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복령을 대신했잖아요. 여기서는 산약이 추가돼요. 이 산약은 비와 신장을 같이 보호하는 약이에요. 산약이 마예요. 일식집 가면 전체로 나오는 토로로, 밥에다 비벼 먹는 토로로가 산약이에요. 산약은 먹으면 바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뮤신이 있어서 코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샐러드로 드시면 속 쓰림 게 바로바로 없어져요. 속이 쓰리면 뭐 잔탁 이런 거 먹지 말고 이 산약을 갈아서 먹으면 참 좋아요. 게다가 비장과 신장도 꾸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약이 산약이고요.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인 길경이 들어가서 행기시켜요. 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치료하죠. 하지만 삼령백출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어요. 백편두, 의인, 연자육. 이게 다 캐레고리는 다른데 얘 거습하고 얘는 마인드하고 얘는 행기시키고 해서 모두 설사를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삼령백출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기가 허해서 특히 비신이 모두 허해서 설사를 하는 데 쓰는 약이에요. 비신이 허해서 설사를 하는 것과 아까 이중탕에 비양이 허해서 설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비양이 허한 건 굉장히 차가운 증상이잖아요. 이 삼령백출산의 비신이 허한 건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설사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삼령백출산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신장까지 허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비신이 다 허해서 나이 들어가서 피쩍 말라가고 비기도 없고 뭐 소변이라도 시원치 않은데 설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노인들 설사에 많이 쓰는 약이 삼령백출산인데요. 아까 감초, 쿠싱 신드롬, 고알도스테론 혈증 주의하셔야 돼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처방이 사신환이 있어요. 여기 사신환이에요. 사신환은 신양허를 치료해요. 신양허. 그래서 신양이 제일 허한 때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닭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오경설사라 그래요. 자, 한번 봐요. 보골지, 생강, 오수유 얘는 불때주잖아요. 그것도 엄청 불때주는 약이에요. 오수유 굉장히 강한 약이죠. 그 다음에 육두구 오미자. 오미자랑 육두구랑 마인드예요. 그래서 새는 거를 잡아주는 약이에요. 사신환 카테고리가 마인드라는 약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새는 걸 막는 처방이 사신환 약이에요. 수렴고삽제라고요.
거기다 대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비신을 보호하는데 여기 뭐 인삼, 백출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이중환이라는 다른 점이에요. 이중환이랑 사신환은 둘 다 양기를 보호해요. 근데 양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신환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사신환은 특별히 뭐 비기를 보호한다고 볼 게 없어요. 그럼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이중환은 확실하게 비기를 보호하죠. 인삼, 백출이 들어가서 사군자 기반이니까. 그래서 얘는 근본이 수렴고삽제고 이중환은 뭐다? 보비제다. 비양허다. 보비제다. 사신환은 수렴고삽제인데 신양허로 인한 설사를 치료한다. 양허라는 공통점이 있죠. 삼령백출산도 신허, 비허를 둘 다 치료하는데 걔는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전혀. 이중환이랑 사신환은 이 양기를 보호하는 게 둘 다 공통점이에요. 삼령백출산은 기를 보호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사신환과 삼령백출산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인네들한테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신환은 신장을 보호하는 게 훨씬 크고요. 비장을 보호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삼령백출산은 비를 보호하는 게 커요. 사군자에 기반했잖아요. 서로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있는 처방이에요. 사신환과 삼령백출산은 노인분들한테 많이 쓴다. 이중환과 사신환은 양기를 보호한다. 삼령백출산은 사군자에 기반했다. 이중환도 사군자에 기반했다. 그래서 스플린, 사신환은 수렴고삽하면서 키드니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사군자탕의 변방은 사군자, 이중환, 부자 이중환, 보준기탕, 귀비탕, 육군자탕, 이공산, 그리고 삼령백출산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